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현입니다. 투각학원과 함께 진행하는 의대별 스펙과 면접 설명회, 오늘은 가톨릭대 의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명회는 이 아시다시피 의대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이거를 의대별로 좀 살펴보자라고 해서 작년부터 좀 제가 상반기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궁금하신 거는 아무래도 이제 학벌 스펙이 궁금하실 수 있지만 이제 그건 못지않게 이 설명회들은 이제 진행된 학교들을 보시면 다 면접에서 기본적으로 MMI를 이게 단순히 메이저 의대다 아니라는 걸 떠나서 MMI를 진행하고 있는 학교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대 관련된 내용들은 다른 설명회 통해서 많이 접하실 수 있지만 면접에 관해서는 조금 소상히 말씀드린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런 것들 일단 좀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요. 역시 또 다행히 이제 가톨릭 때는 좀 일찌감치 작년 입결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의 좀 간략한 소개고요. 저는 이런저런 설명으로 많이 인사해 드렸기 때문에 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늦게 오시는 분들 입장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저의 간단한 학력상 사회 관련 이력, 학원 관련 경력이고요. 저는 이제 재시문 면접 강사로 한 10여 년 전에 이쪽 대치동에서 일을 시작을 했고요. 이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서울대, 연대, 고대, 그다음에 이제 의대, 혹은 이제 요새는 좀 줄었습니다만 이제 교대 이런 데서 이제 뭔가 문항을 주고 준비를 시킨 다음에 답변을 이어가는 그런 형태의 면접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접을 좀 진행을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소개서를 봐주게 됐고 아이들의 그러다 보니 또 이제 생기부 컨설팅을 하게 돼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중3에서 특목고나 전사고를 특목고나 어쨌든 자사고 하는 친구들 그다음에 이제 고 1, 2, 3, 그다음에 N수생까지 기본적으로 면접, 자기소개서, 컨설팅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서 제가 또 어떤 다른 설명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문자로 대략 나갔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전형의 연속성과 변화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정시가 뭔가 바뀐다는 얘기가 얼핏 이제 돌았기 때문에 그게 뭔가 해서 좀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합불 패턴과 사례 보겠고 면접 기출과 후기 분석, 그다음에 고3 입장에서 이제 어떤 좀 당장의 변수들, 그다음에 약간 중장기적으로 고2, 1이 대비해야 될 내용들 그렇게 좀 정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목차는 기본적으로 이제 어느 설명이든지 약간 공통으로 가는 것들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음소거를 안 해서 그런지 약간 다른 소리가 들리는데요. 음소거 좀 하겠습니다. 아이고, 어,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약간 그 패턴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 맞춰서 역시 카톨릭 대학교도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조금 많네요. 네, 그럼 25년 계획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좀 살펴보죠. 그래서 카톨릭 때는 항상 조금 일찌감치 전형안을 좀 내놓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설명의 영상도 아마 이게 한 두 달 전? 한 2월 말 3월 초 정도에 공개가 됐던 것 같은데 일단 주요 전형 사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가 카톨릭 전체를 볼 건 아니니까 일단은 의대 쪽에 좀 초점을 맞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변동 의대 쪽만 놓고 보면은 여기 이제 해당하는 큰 사항들은 이쪽에서 해당되는 사안은 없을 것 같고요. 여기 하나 좀 보이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인적성 면접 들어가는 이제 그 전형을 좀 만들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일단 있는데 요거는 일단 정시 파트고요. 이제 아무래도 지금보다 좀 더 급하게 다가와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준비를 오랫동안 해야 될 것은 수시 쪽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시 쪽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볍게 얘기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제 변동 사항은 네, 이쪽에서 수능 95% 그리고 이제 이 정시 면접은 그냥 PF 면접, 그러니까 패스 원 페일로만 하는 면접들도 있는데 그런 면접이 아니라 이제 그 네, 지금 점수가 반영되는 면접을 보겠다. 이제 5%가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리고 수시도 그렇지만 특히 정시에서는 워낙 아이들이 이게 그래도 어쨌든 빅3 의대 이렇게 불리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 조밀하게 아이들 점수 분포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오신 분이 있나요? 네, 지금 이게 제 설명회가 제가 줌 설명회 할 때 항상 좀 오디오와 카메라를 모두 꺼달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
이제 원치 않는 뭔가 이게 녹화돼서 또 이게 또 영상으로 제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본인 목소리 노출되거나 소리가 들어갈 수 있어서 일단 비디오랑 네, 오디오를 좀 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고요. 그래서 일단 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좀 전형을 좀 살펴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오늘 의대 얘기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데 일단 가족 때는 조금 그 혼란 있으실 수 있는 게 보통 이제 그게 뭐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교과에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뭔가 이제 추천을 받아서 와라, 주신거 추천을 받아서 와라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럭트 좀 특이하게 학생부 종합에서도 이제 추천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어쨌든 이건 교과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교과 전형이라는 건 아주 그냥 단순히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교과 100%로 선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활기록부에서 이제 내신 숫자로 표시되는 내신 그다음에 글자로 표시되는 활동이 있다면 숫자만 갖고 가는 겁니다. 일단 그걸로만 갖고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반영 방법이 이제 뭐 학교별 조금씩 다른데 3반 1학까지 들어가는 기본적으로 이제 같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전 과목 석자 등급 및 성취도를 반영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이 뭐 1, 2, 3등급 나오는 거야 당연히 반영되는 게 맞는데 이제 소위 말해 A, B, C로 나오는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이제 학교만 조금씩 방법들이 다른데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는 1, B는 2, C는 3으로 가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단순한 형태로 좀 반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곳이 나중에 입결을 보시겠지만 뭐 인기도 인기지만 이제 거의 무시무시한 이 교과 전형이 다 뭐 1.00이 찍히는 이유 1.0 찍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의대 최저가 뭐 3합4, 4합5 정도 조금 완화되면 3합5까지도 있는데 여기는 지금 네 4합5를 반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 네 그래서 여기 요 이제 엄청난 수능 최저를 일단 중시하죠. 그래서 이 교과 전형은 사실은 저는 이게 아마 제가 지금까지는 한두 명 정도 빼고는 거의 다 제가 만났던 친구들은 일반고 친구들이었는데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고에서도 이런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는 친구들이 기본적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교과 전형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인 좀 개요고요. 자, 이 자료는 제가 임의로 만든 자료가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요 가톨릭 대학교 그 자료를 가지고 왔고 뭐 지금 가서 가톨릭 대학 입학처에 가서 영상 똑같이 보실 수도 있어요. 여기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네, 다른 요거는 이제 의대와 관련이 없는 거니까 네,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학생부 종합이 있는데 종합이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요거는 의대과가 아니고요. 요 뒤에 보니까 일단 학생부 종합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명칭이 뭐 이렇게 보통 학추가 이제 교과 전형이라고 되게 헷갈리는데 종합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의대를 가려면 기본적으로 둘 다 일단 학교 측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의예과 같은 경우에는 보교별 추천 인원이 한 명이다라고 해서 네, 뭐 당연히 이제 1등이 오거나 아니면 이제 1등인데 최저를 뭐 이제 그런 걸 맞출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들어오게 되겠죠. 상대적으로 여기 최저가 이제 가장 높은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이런 과, 뭐 특수교과 뭐좀 논외로 하더라도 약학과, 약간 간호학과 상대적으로 인기학과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서류 100%로 이제 사배수를 뽑은 다음에 네, 2단계에서 이 면접 30%가 반영이 되는. 이제 아까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뭔가 면접이 있어도 약간 PF형 스타일의 면접이었는데 여기는 네, 이제 이렇게 면접이 점수화가 되는 면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제 상대적으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3합4라는 최저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제 여기는 어쨌든 1등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종합조차도 이런 강력한 최저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제 그냥 경험적으로 뭐 합격하는 친구들을 보면 어 상대적으로 이제 뭐 여기서는 지금 뭐 서울대 연대 고대를 다 골고루 쓰게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런 최저가 걸려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신 것은 살짝 여유가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서류 수준이라는 것들은 뭐 서울대 연대 이런 데랑 이제 비슷하게 형성이 돼서 이제 양쪽 간에 좀 이동이 발생하는 그런 친구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더 보도록 하고요. 일단 전형의 어떤 개괄적인 내용이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음, 혹시 안 들리시는 분이 있나요? 저한테 문자가 하나, 메시지가 하나 왔는데, 그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이어폰을 꽂거나 아니면
그 수신기 측의 볼륨을 좀 높여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대체로 이제 제가 계속 진행을 해왔는데 보통 수신기 쪽에 문제가 많은 것 같아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의하실 건 전형 요강상을 보면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이 분명히 따로따로 있는데 그리고 이제 그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같은 큰 틀도 비슷한데 얘네들이 이제 둘 다 어떤 학교랑 추천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 이게 좀 다른 학교와는 좀 뚜렷이 구별되는 특성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이건 일단 넘어가고요. 이건 이제 기회균형 전형인데 이걸로는 뽑지를 않죠. 자, 그다음에 요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짚고 가실 건 뭐냐면 최근에는 이제 요 용어들을 다 기본적으로 쓰고 있죠. 특히 이제 사립대학들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여기서 한 두 개 정도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표시를 해보면 그래서 뭐 학업 역량 그럼 보통 내신 생각하시잖아요. 뭐 그게 크게 틀린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과 말고 종합으로 갔을 때 교과는 뭐 아까 보셨던 것처럼 거의 뭐 1.0대들의 경쟁이라서 그걸 이제 맡기는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그나마 내신에선 여유가 생기는 종합까지 바라봤을 때 나오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얘기였냐면 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순히 숫자만 좋거나 점수만 높으면 되는 게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사물관에서 탐구하고 문제를 해결한 노력. 요게 이제 뭐냐면 소위 말하는 탐구력이라는 항목으로 여기서부터 부르거든요. 재작년부터 바뀐 그 세팅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심화 탐구입니다. 심화 탐구 활동. 그러니까 이제 뭐 실험이라든지 어쨌든 리서치가 들어간 활동들이 꼭 들어가야 한다. 당연히 종합 전형에 있어서는 일단 요거 단순 숫자만 종합 전형에서는 숫자만 갖고 해결되지 않는다. 그런 거 여기서 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로 역량을 이제 살펴보시면 여기서 뭐 계열의 의대들 다 잘하겠죠. 이거는 별 문제될 건 없을 거고. 근데 이제 특히 여기서 보시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나 경험의 노력 정도. 그래서 제가 이제 1, 2학년들 파트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요 부분이 주로 반영되는 게 창체예요. 음. 그래서 이제 종합 전형을 염두에 두신다면 뭐 이게 꼭 가톨릭대 의대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창체도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부 종합 전형이 간소화되면 간소화 원년이었잖아요. 올해 대학 간 이사학번들이 그러면서 생긴 오해가 뭐였냐면 야, 창체는 필요 없다. 종합 전형에서 저 이렇게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키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저처럼 입시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창체도 같이 챙기셔야 한다는 거. 그리고 뭐 공동체적 역량은 사실은 어 잘하는 친구들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죠. 네, 그래서 이거 뭐 따로 말씀드릴 건 없는데 특히 이 종합 전형 가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심화 탐구 부분, 그다음에 진로 역량 쪽에서 창체 부분이 중요하다. 근데 이제 이 비율이 조금씩 이 반영 비율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있어서 예, 이 부분들을 좀 반드시 확인하고 가실 필요가 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는 없어졌으니까 더더욱 생기부로 다 모든 걸 얘기를 해야겠죠. 자, 말씀드리고 적당을 좀 하고 지우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그럼 이제 여기는 면접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역량 나와서 요거는 전체적인 역량에 대한 그 면접 전체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두 개로 써 있잖아요. 이제 그 8분 내인데 의예과는 20분 내외다. 그러니까 의예과는 왜 20분 내외가 되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제출 서류에 대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게 보통이지만 플러스 알파로 이제 문제를 푸는 면접이 하나 더 이루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중 면접을 치르기 때문에 시간이 더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어쨌든 학생부 교과랑 종합으로 쓸 수 없다면 논술로 이제 써야 되죠. 근데 그럴 때 의예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논술로도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 내신이 반영이 되는 데 있어서 전과목 석차 등급이 반영이 된다. 그러니까 요좀 다르게 움직이죠. 약학과 의예과 간호학과는 보고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근데 이제 석차 등급이 반영되긴 하지만 여기 보시다시피 2등급이 99.5, 3등급이 99, 4등급이 98.5.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말씀드릴 때, 물론 이제 치열하긴 하지만, 사실 이제 2등급, 3등급, 4등급, 요 5등급까지는 이제 사실 감점폭이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시면 이제 7등급까지도 0.5점씩밖에 감점을 안 시키고, 8, 9 가면이 완전히 떨어져. 그러니까 이제 8, 9는 정말 힘들 거고, 아무리 논술 잘 써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 주로 이제 특목고나 전사고에서 내신이 이제 안 좋은
하지만 뭐 수리 논술을 굉장히 잘 쓰는 친구들 한번 도전해 봐라 라고 이제 오픈돼 있다는 거. 그래서 어, 논술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이과의 수리 논술은 이제 물어생리 논술은 없죠. 이과의 수리 논술은 상대적으로 이제 약간 수학 서술형과 좀 비슷한 느낌이라 학생들이 익숙한 편이기 때문에 뭐 조금 음, 늦게 시작을 해도, 그러니까 이제 문과와 달리 이과 수리 논술은 3학년 여름방학부터 준비를 해도 되는 친구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한번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에서의 약점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논술로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이제 보는 문제들은 여기 의예과 있죠. 오늘 저희 말씀드린 의예과니까 수리논술 네모랑 이건 기출 문제도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또 여기도 어쨌든 네, 무시무시한 최저가 걸려 있죠. 삼합사란 최저가 걸려 있어서 어쨌든 최저의 자신이 있다면 논술 전형도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논술 전형 말씀드렸고요. 네, 정시는 뭐 어쨌든 이제 요거 말씀드렸고, 위에거만 좀 다루고 나머지 수능 100% 어쨌든 인적성 면적 5%가 의외로 변수가 될 수 있다. 얘기.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카톨릭대가 전반적으로 그냥 뭐 등등 무전공 뭐 이런 거 설명을 해놓은 건데, 역시 오늘 말씀드리는 위에과와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겠고요. 자, 그럼 이제 어떤 친구들이 좀 뭐 되고 떨어지고 하느냐, 제가 좀 볼게요. 자, 보시면 요건 이제 선발 전형 인원을 좀 가지고 온 겁니다. 계획 안에 나와 있어서 뭐 이제 해당 사항이 없죠. 인원 증가면 이제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마 이대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확정안이 아직 나온 것은 확정안은 아마 5월 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명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뭐 지역 균형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어쨌든 숫자로 뽑는 거라 그랬죠. 내신으로 뽑는 거. 그걸로 봤을 때 의예과가 10명을 선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이제 추천 전형이 있고, 이건 여기 혼동되지 마요. 어쨌든 종합 전형입니다. 종합 전형이고, 이제 약간 카톨릭 수보다 추천 전형이 특수하게 있는데, 그거는 뭐 논외로 하고 어쨌든 25명을 뽑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정시 수능으로 가군해서 37명을 뽑는다. 이렇게 일단은 잡혀 있습니다. 예. 아마 뭐 요거는 별 일이 없는 한 그대로 네, 확정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학교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 이제 좀 제가 만났던 친구들 좀 가지고 와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요거 제가 뭐 설명회 때 몇 번 좀 보여드렸던 적은 있는데, 일단 요거 잠깐 한번 보시겠어요? 요 이제 그 제가 그냥 간단한 정보만 놨고, 내신은 1.0이고 다 5학기 내니까 전과목 1인 거죠. 생기부는 다 이제 얘는 상대적으로 좀 더 우수하고, 이 친구는 약간 보통으로 된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어떻게 썼는지 그리고 간단한 결과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한 3, 40초 보시고요. 이제 요거 가지고 이제 좀 설명이나 아니면 입시를 좀 공부를 하신 부모님들께서는 보이는 게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부분들만 좀 같이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단 지원 패턴을 보시고, 저희가 이제 이 학생들의 어떤 상태를 조금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의대를 가고 카톨릭대에 대해서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학생부 교과보다 어쨌든 종합 전형을 쓴다고 했을 때 특히 우리 학교 1년 선배의 입결이 상당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근데 이제 그때 어려운 게 뭐냐면, 보통 입시 결과를 정리해 두시는 학교들도 내신은 정리를 해두시는데, 이 학생의 어떤 생기부나 이런 자세한 정보는 정리를 해줄 수도 없거니와 이제 이거를 알아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죠. 개인정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 이렇게 근데 어떻게 썼는지와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추론을 해내야 되는 건데, 그럼 일단 여기서 일단 조금 약간 의외라고 보시는 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게 의외냐 보면, 일단 왼쪽 친구 같은 경우에 1.0이잖아요. 5학기 내신 1.0이라면 전과목 다 매 학기 다 1을 찍었다는 얘기인데, 근데 이제 연세대를 썼는데, 그러니까 서울대 직윤 쓴 건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연세대를 썼는데 이거를 교과로 쓰지 않고 네, 하루로 썼어요. 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아, 얘가 생기부가 좋으니까. 하루는 이제 기본적으로 특목고 전사고 애들이랑 경쟁을 하는 전형이잖아요.
수능 시험 약하게 걸려있긴 하지만 어쨌든 근데 그럼 이제 경쟁력이 있으니까 화로로 썼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얘한테 뭔가 교과를 쓸 수 없는 이유가 있었지 않았을까? 연대 기준, 오늘 카톨릭 때 얘기하고 있지만, 이제 뭔가 그런 것들을 한번 조금 고민해 보실 부분들이 있는 거죠. 얘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오른쪽 아이 같은 경우에는, 자, 이제 이 부분이 좀 눈에 보이죠. 서울대 지균을 썼는데 1.0인데도 어디가 떨어졌다? 서울대는 1차부터 떨어졌다. 그래서 이제 요런 부분들이 약간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통념과 좀 충돌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먼저 나중 거부터 1.0도 서울대 의예과만이 아니고요. 지군에서 탈락하는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물론 이 친구가 뭐 그렇게 생기부가 너무 안 좋아서 떨어질 만한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보통이라고 잡아놨잖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제 내신 하시다 보니까 내신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1.0이면 뭐 천하무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 제가 지금 더 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이제 지규는 기본적으로 이게 종합 전형이죠. 일반고들이 위주로 쓰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1.0이어도 이제 생기부 상태에 따라서 경쟁이 발생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약간 뭐 저도 전에 들은 바로는 이제 1.0인 친구들이 1.0인 친구들이 서울대에 1년에 한 400명 내지 500명 정도 지원을 한대요. 그럼 뭐 그 친구들이 뭐 다 의예과 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도 뭔가 경쟁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의예과는. 그래서 이제 내신이 1.0이라고 해서 이것만 믿고 뭔가를 서울대는 특히 지문을 써서는 안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떨어질 수 있다. 다음 두 번째, 이제 아까 왼쪽 그럼 얘는 왜 연대를 교과를 안 쓰고 화로를 썼을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면 얘가 생긴 거 되게 좋은가 보다. 일반고지만. 그래서 특목고나 전사고랑 경쟁이 되니까 화로를 썼겠지. 라고 보기에는 연대가 결국 안 됐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이제 반대 추론이 약간 부정적인 추론을 해보자면, 얘가 연대 교과를 뭔가 쓸 수 없는 사연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어떤 게 있었냐면, 잠시만요. 그 교과 전형 반영 방식이 뭐 연대는 뭐 Z점수가 있긴 하지만 그 Z점수를 환산을 했을 때 이제 이 학교가 표준 편차가 워낙 큰 학교여서 아이들의 성적 편차가 큰 학교에서 감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제 이게 서울만 해도 좀 덜한데 지방으로 가면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죠. 두 번째 경우는 이제 그 ABC로 나오는 과목들 중에서 만일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거의 없지만 비가 떴으면 가끔 이제 그렇게 엉뚱한 애들이 있거든요. 비를 맞는 그렇게 됐으면 거의 이제 이거는 치명적일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저는 이제 뭔가 선택 과목에 비가 있었다는 게 좀 더 추론으로서 이렇게 보인 이유가 얘가 카톨릭 교과가 이제 그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 역시 아무래도 이제 그게 좀 더 유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 어떤 그런 이제 입결이나 어떤 결과들을 보시고 뭐 그냥 그렇게 감상하지 마시고 앞으로는 그걸 가지고 이 학생의 좀 더 구체적인 상태를 추론하는 방식으로 유추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얘가 카톨릭 교과가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그 이유에 있어서 같은 1.0이 안 됐다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뭔가 ABC로 반영되는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구나라는 걸 조금 추론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두 번째. 이거는 이제 24년 얘는 아니고, 저 24년에 이제 여기를 종합으로 간 친구는 없었기 때문에 일단 또 있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요건 23년도 얘를 이제 제가 가지고 좀 와봤고요.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가 그 정리하는 양식대로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 넘어오게 되면 지금 옆에다 좀 써볼게요. 잠시. 저희가 5가지 정도 요소를 가지고 체크를 하게 되는데 제일 왼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지원 내신 뭐 그런 게 나와 있고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 내신은 봐야 돼요. 근데 전체 내신은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고교별로 다릅니다. 고교 수준별로 이거는 약간 적정 내신은 달라질 수 있는 거고 뒤에서 먼저 입교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연관 교과죠. 연관 과목. 연관 교과라는 뭐 기본적인 이쪽은 수학과 과학 쪽으로 좀 잡겠죠. 그다음에 의대 쪽에서는 그다음에 이제 보통 관련 활동. 이제 여기서는 동아리가 보통 가장 주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교내 프로그램 참여가 어느 정도 뭘 했나가 좀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학습 역량. 이게 소위 이제 제가 말한 탐구력이죠.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한 심화 탐구가 얼마나 좀 시행이 되었나. 양적 질적으로
마지막인 전형별 요소인데 전형별 요소는 이제 보통 독서라든가 뭐 선택 전문 교과들 그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거죠. 그런 요소들을 좀 정리해서 좀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런 친구들이 학종의 결과가 나왔다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 뭐 이제 이런 뭐 케이스는 이건 많이 아실 것 같아서 이건 좀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이건 이제 약학대까지 왔을 때 이런 친구들이 있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면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얘기는 상대적으로 다른 데 조금 소홀히 하기 때문에 제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잠시만요. 자, 요거는 25년 기출 문제입니다. 요거 이제 제시문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좀 이건 보기 좋게 나눠놓긴 했는데 우선 효율적 이타주의는 남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인도적 활동을 할 때 긍정 영향을 최대하기 위해 이성적인 부정을 대한 철학이다. 이거 피터 싱어고요. 사실은 이제 문과 애들한테는 굉장히 익숙한 학자입니다. 그리고 효율적 이타주의를 이 사람이 최근에 한 10여 년 동안 주장했기 때문에 익숙한데 이과 애들 입장에서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혹시 뭐 보통 3+를 탐구를 택해서 뭐 혹시 윤사나 생윤을 했단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생소한 내용일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개념 정의를 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죠 실제로. 그래서 아픈 아이의 소원을 들어주는 구호단체에서 이제 약간 태기를 하라는 거죠. 이제 아이와 놀아주는데 실천 500달러를 쓴다. 근데 이 금액으로 말라리아를 막는 퇴치에 기부를 한다면 2명을 구할 수 있다. 이게 원래 사실 2명은 더 될 텐데. 어쨌든 그러니까 약간 양적인 비교가 나온 거죠. 국내 주제 한 명이냐 2명이냐. 그럼 이제 여기에게 어떤 게 더 좋겠느냐라는 게 이제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딜레마 상황을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첫 번째 제시문이었고 두 번째 제시문은 요거 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율적 이타주의는 인공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낙관론자와 비관론자 간의 싸움고 이거는 이제 점점 심해지고 있고 뭐 규범도 나오죠. 의료 인공지능 기술 사례는 예측 X의 변화의 예측 이런 것까지 가고 있다.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이 약간 의료 분야에 지금 적용되고 있는 예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제시문을 주고 질문을 주는 거죠. 인공지능 발달의 유료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기대하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그러니까 약간 긍정론과 이제 부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이렇게 준 거고요. 그다음에 빅데이터를 이용한 의료용 인공지능 개발을 고려할 것은 무엇인가요? 요건 이제 앞서 나왔던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얘기 좀 나와 있고 세 번째는 지원자가 개발하고 싶은 데이터를 이용한 이 의료용 인공지능 기반 기술을 설명하시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사실 저보다 더 베테랑들도 많이 계시긴 한데 저는 이제 뭐 겨우 이제 10년째 10년 좀 넘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인공지능을 알아야 뭐 의대 면접 풀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문제는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과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전년도 문제예요. 23년도 기출 그 문제였었는데 여기도 보시면 여기 지금 뭐 2분 동안 치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 항상 이제 약간 딜레마 상황을 줘요. 이 카더릭 때 문제에서는. 그리고 그게 꼭 뭐 의료적인 상황만은 아니에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 이 어떤 위드 코로나와 어쨌든 그런 뭐 이 공세하는 거에 대한 차이 나와 있어서 뭘 고려해야 되고 고려해야 될 건 기본적으로 이거는 가치 판단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뭐 의료적인 상황을 먼저 고려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사람들의 생활을 고려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본인의 근거가 무엇이고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뭔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좀 이문사회적이죠 문제 자체가. 그리고 사실 이 문제도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효율적 이타주의 관점에서 만약 이제 본다면 긍정론으로 본다면은 이제 인공지능은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걸 찾을 거잖아요. 인간에 비해서 더. 그런 면에서는 가장 효율적이고 긍정적인 걸 찾을 거고. 그럼 이제 앞서 나왔듯이 지금 같은 경우에 애하고 하루 놀아주는 것보다는 말라리아 퇴치에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할 거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효율적이 되면 너무 이제 합리성 위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뭔가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갈 거잖아요. 특히 이제 양적 공리주의 차원에서. 그럼 이제 약간 질적 공리주의라든가 반대로 아니면 그런 약간 유틸리티 차원 이외의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이런 얘기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약간 어떤 레셔널리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지 인공지능과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죠. 그냥 인공지능은 더 레셔널하다는 존재에서 가는 거고. 네, 두 번째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인가? 그럼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인공지능 자체를 좀 알거나 뭐 딥러닝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빅데이터의 뭐 프라이버시 문제라든가 뭐 편향성 문제나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그 소프트웨어가 좀 판단하는 요소인 거잖아요. 효율성. 그러니까 뭐
여기서 몇 가지 나왔었는데 얘가 그럼 이제 뭐 이런 걸 쟀을 때 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 콩팥병이 뭐 몇 년 후에 정확히 발생할 거니까 뭐 치료의 가치가 없다라 이런 판단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판단하는 게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당하고 타당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일단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 같고 세 번째는 사실은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라기보다는 본인 얘기죠. 음. 어쨌든 본인이 의대에 지원했을 때, 꼭 뭐 임상을 할 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임상을 하든 뭐, 연구를 하든 간에, 이제 빅데이터와 접목시킨 연구로 이제 본인 얘기를 풀어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질문 3은 퍼스널 퀘스천에 가까운 거죠. 인공지능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인공지능이 들어갔다고 해서 뭐 인공지능은 따로 공부를 하고 뭘 해야 되고 이런 문제는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카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MMI라고 부르긴 좀 모호하죠. 왜냐하면 이제 두 번밖에 안 가니까 MMI는 그래도 한뭐 멀티플이니까 세 번 이상은 해야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두 번 이상 이제 하는 거긴 한데 기본적으로 약간 딜레마 상황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가치 판단의 문제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특정한 지식이나 기술로 보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항상 MMI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욕생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 사회과학적 사고 능력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MMI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뭔가 의학 의료 상황이 나오거나 비의학 비의료 상황이 나오거나 인문사회학 사고 능력이 나오거나 그런 건데 사실은 이제 이 중에서는 사실 이제 가장 인문학 약간이나 사회학적 사고는 좀 가까운 혹은 비의료 상황적에 나오는 요 두 가지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의료나 의학적인 상황을 물어보는 면접은 아니다.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가치 판단은 여기 나온 6단계.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과의 뭔가 계속 좀 더 적극적인 활용을 하는 의료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인공지능은 좀 최소화 활용을 최소화시키는 해야 되는 건지 그 결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고의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1, 2단계 자기중심적인 게 최악의 선택이 되는 거고요. 3, 4단계는 뭐 규범, 규칙, 룰 이제 이렇게 약간 정해진 실존하는 규범 위주로 가는 게 중간 단계.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 건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게 뭐 실정법이나 사회의 어떤 공동체의 관행이나 이런 거 충돌한다고 하더라도 보다 보편적인 걸 따라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윤리적 선택일 수 있다는 요 단계적 선택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다. 특정한 것에 대한 이해나 지식이 필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면접 역시.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올해 카톨릭 때 이런 경우를 좀 공개를 했어요.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카톨릭 입학처 가면 보실 수 있는데 면접 대비해서 어떤 걸 준비했냐. 그래서 이제 요 생계 면접과 관련해서는 생활기록부 내용을 숙지했고 저는 요 학생 요게 되게 좋았다고 보는데 자기소개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자소서에서 물어볼 법한 질문들을 그대로 물어보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 같이 준비했고 그다음에 요건 어쨌든 생기부 면접이기 때문에 요건 선생님이 잘 도와주실 수 있죠. 어느 학교든지. 그래서 모의 면접과 영상 촬영 피드백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재시험 면접과 관련해서는 이제 뭐 시간 확인이 필수다. 왜냐하면 굉장히 시간이 타이트하죠. 네, 왜냐면 뭐 2분, 작년 같은 경우 3분 정도밖에 이제 시간을 안 줬기 때문에 그게 이제 굉장히 타이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과도 연습이 가능, 본인 연습 가능하다고 하는데 뭐 요건 뭐 가능하면 상관은 없고요. 근데 저는 이제 요 면접에 있어서는 최대한 그래도 재시험 면접 쪽에서는 특히 PF 면접이 아니라면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조금 들어둘 만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의료 시사가 꼭 나오진 않습니다. 의료 시사가 나오지는 않는데 의료 시사 쪽을 좀 알고 있으면 이제 본인이 뭔가 근거를 대거나 아까 이 면접 문제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답변을 하면 추가 질문이 계속 한두 개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본인이 생각하는 근거를 의료 시사로 가지고 좀 알고 있으면 근거를 대기도 편하고 상대적으로 이제 면접관 입장에서도 얘가 뭐 그래도 좀 이거를 세상 돌아가는 걸 따라가고 있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이제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식으로 면접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종합 같은 경우에는 2번 면접을 보는 겁니다. 이런 지시문을 하나 풀 거고요. 생기 면접을 할 거고 2단계로 면접이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교과 전형은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일단 PF 면접으로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그럼 고3 체크 포인트로 한번 가보죠. 학교 측 구체적인 자료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보는 건 이제 그 위에 거죠. 위에 거가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작년도 결과가 나와 있고요. 작년도 모집 인원이 네, 25명이었죠. 25명을 이제 요 교과 전형으로 이제 종합에서 추천 전형을 뽑았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헷갈리네. 종합 전형 뽑았었고 그
그리고 23년도에는 역시 같은 인원 그대로 갔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나왔었는데, 합격자 교과 등걸 보면 당연히 이제 1.00도 있긴 있겠죠. 1.0도 있긴 있겠지만 1.16, 그다음에 표절치가 2.17 정도 내려가 있다. 근데 이제 요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이 친구를 보면 최종 합격자가 다 1점대로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상대적으로 이제 수능 체제를 맞추고 근데 거기에 비해 생기부는 조금 약해도 뽑힐 수 있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능 체제가 워낙 강하게 걸려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인데도 그래서 내신 분파가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파란색이 합격한 친구잖아요. 여기 제일 마지막에 걸쳐 있어서 저 친구는 어디일까? 아마 저 친구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뭐 A그룹 학교는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이제 말씀드린 B그룹 학교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 정도 선. 어쨌든 합격자를 보게 되면은 종합조차도 여기는 1점대에서 끊기는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교과 전형이죠.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의예과 10명을 뽑았는데 이렇게 이제 분포가 됐었고 요건 이제 경쟁률 같은 게 나와 있고요. 요것보다 저희가 더 관심 있는 거는 뒤에 가에 나오겠죠. 지역균형 전형에서 역시 경쟁률, 무지민원, 충족률 같은 거 나와 있고 그러니까 여기 빨간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충원율이 꽤 나오죠. 10명 중에 6명이 추가로 됐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경쟁률이 뭐 5대 이렇게 되지만 워낙 최저가 세게 걸려있다 보니까 실질적인 경쟁률은 상당히 떨어진다. 3대 수준 떨어진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분포도를 보면 지역균형 전형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이 의예과 거의 이거는 1점대에서 끝났죠.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1.0인 친구도 떨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내신이 아니면 사실 쓰기 거의 어렵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일반고지만 학군지 친구들이 많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주로 이제 어, 대구 쪽 친구들도 많이 되는 것 같고요. 네, 뭐 쪽 세종 친구들 좀 되는 것 같고 그런 쪽 출신들이 많이 지원하고 합격하고 하는 경향성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왔지만 22년 뭐 1.4 이렇게 나왔던 작년에는 다 1.0으로 끝났죠. 네, 23년에도 그랬었고 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0의 수능치를 맞춰야 된다. 그리고 선택 과목 중에서도 이제 B가 있으면 떨어질 수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전체적인 규모고요.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지금 들어오시면 너무 죄송한데 얘기를 많이 진행된 상태라 어쨌든 네, 그런 내용들이 있고요. 논술은 경쟁률이 뭐 어마무시하죠. 그렇지만 어쨌든 수학을 그 수련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내신에 무관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한 매력이 있다. 그리고 보면 이제 의예과 해당 사항이 없는 자료라 넘어가겠고요. 논술 전형에서 실제로 친구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수능 체제가 워낙 강력하게 걸려 있기 때문에 이제 충족률 자체가 진짜 걸리면 거의 경쟁률이 반으로 떨어지는 경향을 보시죠. 반 이하로 떨어지는. 실제 응시율을 보면 그래 실제 경쟁률은 93.2대 뭐 이것도 무시무시합니다만 어쨌든 226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최저가 걸리면 많이 떨어진다.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성적 분포 여기는 의예과인데 뭐 굉장히 다양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5등급이나 6등급은 아니고 5점대 중후반에서도 합격자가 나온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불리한 내신의 극복이 가능하다. 수학 문제만 나온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네, 국가 등급 5.67까지 됐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뭐 전체적으로 그냥 의예과만 해당되는 내용들은 아니고 뭐 전체적으로 약간 Q&A가 나왔던 건데 어, 궁금하신 분들은 이건 한번 다시 입학처고 영상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만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당장 어쨌든 바로 이제 작년 입결이잖아요. 그죠? 작년 입결을 좀 이제 쓰시는 고3 입장에서 참고를 경향성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학종에 있어서 교과는 이제 뭐 숫자와 그걸 따지는 거니까 상대적으로 간단한데 종합에 있어서는 이런 요소들을 같이 고려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고2나 고1 입장에 좀 따져야 될 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실제 합격자 사례를 좀 가지고 왔고요. 이 친구는 서울시 일반고에서 이제 학생부 종합, 그러니까 1.0을 맞춰서 간 친구가 아니라 종합으로 들어간 친구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케이스를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 얘기할 때 우수한 성적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교내 생활 중 하는 발표도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3년 내내 순수학만 탐구를 진행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00명도 없을 주제를 탐구하자. 이 문학적 소양을 다 드러낼 수 있는 국어 교과 등은 함께 탐구해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일단 좀 자료를 먼저 공유를 할게요. 요거 이제 못 보신 분도 있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톨릭대학교 입학처에 가시면 풀 영상은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오늘 좀 해놨고, 그다음에 이제 수학에서는 뭐 세트 어떻게 들어간 수학상, 기하. 아까 이제 제가 의대 쪽에서 어쨌든 좀 일단 중시하는 게 일단 뭐 당연히 생명화학일 수도 있지만 수학하고 과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어쨌든 수학 세트가 어떻게 작성되어 있는지 보실 수 있고요. 과학 쪽에서도 이제 뭐 산부와 스프레이 용기의 원리, 뭐 크라우스의 무트 엔트로피를 분석해서 분석을 했고, 그다음에 뭐 기체 문제 운동에 몰두했다. 라는 것들, 그런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다 일종의 그 심화 탐구잖아요. 근데 학업 역량이 들어가죠. 이게 절대로 비교과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뭐 영어에서도 어떤 관련된 활동들을 했다. 나와 힌트, 뭐 장문 세트 이런 것들 좀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근데 이 친구만이 아니라 여러 학생들 좀 보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보통 이제 서연카 뭐 이렇게 뭐 얘기를 하잖아요. 의대에 있어서 그다음에 뭐 다른 학교 넘어가긴 하는데 뭐 성대 뭐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는데 근데 이게 어쨌든 서연카 성대까지 놓고 봤을 때 뭐 울산대 의대는 조금 이제 최근에 좀 약간 결이 달라지긴 했지만 제가 봤던 근데 이제 이런 서울대학교나 서울대 이제 지금 말고 일반이요. 그러니까 요 생기부는 저는 서울대 일반 전형은 혹시 모르겠어요. 서울대 일반 전형 혹시 모르겠는데 저 서울대 지유는 혹시 모르겠는데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대 화로로 갔으면 이 정도로는 뚫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친구 그다음에 성대라든지 그러니까 그쪽 친구들이 조금 더 생활기록부가 우수하게 작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 여기는 이제 아무래도 수능 최저라는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런 활동이 조금은 부족해도 합격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제 저희가 뭐 이제 이 또 학종에는 최저가 세게 걸리진 않으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말씀드리면 그럼 내신이 중요하냐 활동이 중요하냐 최저가 말씀드리냐 말씀드리면 물론 이제 내신이야 다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강조를 하자면 상대적인 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이제 카톨릭대 학종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더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종합적으로 좀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활동들 공개된 걸 보거나 제가 만난 학생들 봤을 때는 실제로 생기부를 보는 입장에서는 서울대 일반 전형이나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활동이 화려한 편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카톨릭 대학교 의과대학이 이제 만든 홍보 영상 가지고 온 건데 뭐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자율이나 진로나 아니면 행thực 쪽에 좀 넣어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제가 한림대 할 때 뭐 화상전문병원 이런 게 약간 비추는 것도 약간 의미가 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톨릭 대학교도 몇 개 강조하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렇게 어쨌든 여기가 빅3로 들어오는 이유는 이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수련할 병원이 많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병원 자체는 좀 이런 거를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랑 연계 이것도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이 특히 많이 강조되죠. 아무래도 이제 여기가 종교와 관련된 곳이기 때문에 이 봉사라든가 뭐 어떤 환자에 대한 사랑이라든가 이런 가치들이 좀 강조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최근에 봉사활동이 좀 많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긴 하지만 이제 제가 합격하는 친구들 보면 특히 이제 기숙형 전사고에서는 아예 동아리 그러니까 봉사란에 뭘 못 쓰게 하니까 아예 봉사 동아리 같은 걸 만들어서 봉사 시간을 좀 채워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런 식의 어떤 학교가 가능하다면 그 부분을 챙기시는 것도 충분히 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히스토리도 좀 있잖아요. 각 병원만 내세우는 거, 뭐 조혈 모세포 이식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최초 얘기하는 거, 아니면 뭐 이런 장기 이식했던 거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어쨌든 본인이 그러니까 실험으로 이걸 뭐 하기는 어려울 거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이제 약간 부수적으로 그냥 2차 자료 통해서 리서치 노트 정도 만들 때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언급을 해주었을 때 좀 더 눈에 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의료 윤리는 이거는 뭐 사실은 거의 모든 학교들이 다 강조를 하고 있죠. 뭐 특별할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설명으로 전달드릴 내용이고요. 혹시 뭐
앞에서 뭐 놓치신 내용이나 아니면 뭐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면 채팅창으로 질문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공개적으로 주셔도 되고 아니면 좀 프라이버시가 걱정이 되시면 DM 형태로 주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 주시면 제가 일단 좀 취합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뭐 오늘 카톨릭대 의대와 관련된 말씀을 드렸으나 뭐 그 외에 또 다른 입시 관련된 내용도 질문을 주시면 제가 가능한 범위 안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실 동안 조금 프로그램 소개 드릴 건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컨설팅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고3, 고2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예를 들어 뭐 메디컬을 그대로 가도 될지 큰 틀에서 아니면 뭐 생명과학이나 공학으로 좀 바꿔야 할지 뭐 의대를 쓴다면 어디까지 써야 할지 일단 수시 위주겠죠. 네, 그런 것들 점검하고 있는 거. 그리고 뭐 이제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에 바로 학교 상담 가야 되는데 오전에 지금 대충 라인업을 어떻게 잡고 가서 말씀을 나눠야 할지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학교에 가서 어떤 좀 데이터를 얻어와야 할지 이런 것들 설명하는 그런 거 진행하는 컨설팅 90분 진행하고요. 설계 컨설팅은 이제 조금 지금은 1학기가 절반이 지나서 좀 늦은 감은 있는데 뭐 여전히 이번 학기에 무슨 활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 고1들은 그럴 수 있죠. 이제 어디 가야 하는지 잘 모르겠고 아니면 이제 고2지만 여전히 좀 안개 속이고 뭔가 잘 안 된다. 그런 경우는 이제 주로 이제 수행평가나 그리고 어쨌든 상체 쪽에 들어갈 보고서들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무슨 뭘 보고 쓸까 를 이제 쭉 정리하는 왜냐면 이제 언어 한두 개만 너무 하면 밸런스가 깨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번 학기 생기부를 어떻게 좀 그려볼지를 하는 설계 컨설팅이 있습니다. 설계 컨설팅은 이제 처음 하는 학생이면 진단 컨설팅 포함해서 진행하는 거니까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요거는 앞에 제 연락처가 나가긴 했는데 네, 여기로 일단 문자를 남겨주시면 네, 왜냐면 좀 저랑 시간 약속 잡아서 진행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다시 좀 상담 전화 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양한 설명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일단 요런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 설명회 진행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온라인 통해서도 설명회 많이 하고 현장에서도 하는데 뭐 이번 금요일에는 요 독서노트 책을 좀 집중적으로 보는 이런 설명을 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회가 다 두각에서만 제가 하진 않다 보니까 안내를 받고 싶으시면 여기 제 왼쪽 통행기 매주 큐레이션 요 밴드에 좀 가입을 하시면 제가 뭐 지나간 설명 영상도 여기 올리고요. 뭐 자료들도 입시 자료도 하루에 하나씩 올리고 있고 등등등 남은 입시 기간 동안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으니까 혹시 이제 오늘 뭐 다른 두각 문자 받고 들어오셨다면 요 밴드에 좀 가입을 해주시면 앞으로 제가 제공하는 여러 가지 입시 관련된 서비스들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왼쪽 겁니다. 지금은 멤버가 한 1,500명 넘었습니다. 이쪽 좀 가입해주세요. 네, 일단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이 정도고요. 혹시 질문들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주세요. 의료 윤리 관련 책은 되게 많은데요. 그냥 제가 그냥 가장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건 잠시만요. 좀 책이 있는데. 네.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 요게 약간 케이스로 돼서 되게 쉽게 쉽게 읽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더 심오한 책들도 있는데 일단 요 책으로 좀 시작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고1 정도면 괜찮고요. 고2나 고3이면 이제 이거보다는 좀 더 올라가야 될 것 같긴 해요. 전사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사고도 사실 전사고 나름인데, 어,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점 중반 정도까지는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점 중반까지는 썼고 2점 중후반이 됐는데 제가 안 간 친구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서울대를 갔을 텐데 그런 친구가 있는 건 알고는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한 2점 일반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다른데, 그러니까 제가 제 기준, 제가 보통 이제 A급 전사고라고 말씀을 드리는 학교, 뭐 민사고 하나고 요 수준이면은 2점 중반 정도까지도 합격자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점 중후반도 됐다고는 전다 전에는 들었는데 제가 직접 아는 친구는 아니에요. 수학까지 해야 되는지 중3 추천도서. 중3 추천도서라면 이게 너무 넓어서 이거는 독서 설명회 때 좀 와주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밴드에 들어오시면 제 설명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뭐였지? 이거 뭐 잠시만요. 아, 선행. 선행은 정답은 없는데요.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 이제 수2까지는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뭐 미적 기하를 돌렸다는 애들도 있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수학은 수2까지는 하고 들어오는 것 같고 불화생지는 원 정도까지는 다 보고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선행에 대해서 워낙 좀 갑론을박이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회의적이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들 합니다. 네,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의료용은 고유용은 이제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아직 이 책을 안 보셨다면 여기서 이제 참고로 한 책들이 있어요. 비블리오그래피에 보시면 그 책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DM으로 하는데 일반고는 내신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학종으로 말씀이신 거죠. 아까 교과는 다 1.0 뜨는 거 보셨을 거고 그 종합은 좀 늦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가 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일반고도 일반고 나름인데 그러니까 제 설명을 좀 보신 분들은 제가 항상 고등학교를 A, B, C, D 5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잠깐만요. 어떻게 됐지? 가려가지고 이건 순위잖아요. 여기는 이제 수능 최저가 상대적으로 좀 세게 걸리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1점 뭐 대부분 사실 1.2나 1.2긴 한데 1.3까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생기부가 좀 좋다는 전제에서. 네. 근데 이제 그냥 학분지 일반고가 아니라면 어, 1.2대까지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학군지 일반고라면 1.3대까지는 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계속 말씀드리면 종합에서 내신은 하나의 고려해야 될 여러 가지 요소 중에 하나에 불과합니다. 일반고 얘기. 정시요? 정시 합격서는 근데 이거는 사실 봐야죠. 근데 기본적으로는 좀 하락은 하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저 수시에서도 이걸 하락할 거란 말씀을 안 드린 이유가 그러면 이제 여기보다 좋은 학교로 애들이 빠져야 되잖아요. 수시는. 근데 수시는 사실 뭐 서울대나 연대가 늘어나지 않았고 뭐 성대를 갈 애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그건 또 약간 좀 다른 카테고리라 제가 말씀을 안 드렸고요. 수시에서는 저는 하락폭은 있을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근데 제가 오늘 일단은 정시까지 가는 설명회는 아니었기 때문에 정시를 그냥 소개만 드리는 거고 왜냐면 스펙과 면접은 사실은 정시는 크게 해당 사항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도 이제 자료를 좀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유튜브에 보시면 현대고등학교에서 이 의대에 관한 설명을 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고등학교 설명회인데 휘문고 진학부장 선생님이 하셨고 휘문고 선생님이 하신 게 있거든요. 거기 보시면 굉장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심의를 돌리신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서 본 말, 그걸 보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정시는 거기서 본 바로는 한 그러니까 100분위 기준 한 뭐 0.5 정도 하락하지 않겠느냐 최상위권 의대에서 그 정도는 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거는 오늘 저희의 메인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그 영상에 가장 설명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위 내신 1점대 초반인데 불화생 중에 2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건 뭐 크게 불리하다기보다는 그냥 이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애들은 거의 다 1일 거예요. 그래서 예, 이거는 충분히 감점 요소일 수 있어요. 주요 어쨌든 우리가 메이저 의대 쪽에서 봤을 때는. 의료일식 말씀드렸어요.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누구 먼저 살려야 할까라는 책에서 예, 거기서 이제 인용한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의 뒷부분 보시면 그 책들로 다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책이 이제 그걸 토대로 입문서로 쓴 거니까. 서울대는 네,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제 밴드에 들어오시면 무상이 아마 올라갈 겁니다. 했고요. 교과에서 일단 학생부 교과가 다 같이 1.0 동점이고 취조도 맞췄고 저희 평가보다 여의 경우에 동점자 정도 드립니다. 이거는 그 내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선발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ፐ블릭 지도자 추천 전형에 대해서는 이거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제가 이걸로 간해를 케어해 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면 아까 보셨다시피 두 명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저기 기회균형 비슷한데 각 학교의 기준도 이게 항상 예측이 어렵거나 무수가 작다 보니까 어디 갔지? 이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음, 전형 방법은 한 이것도 학종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죠. 네, 이거죠. 근데 이제 요렇게 어차피 학종으로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전형은 잘 이거는 제가 본 적이 없고 예를 들면 서강대나 이제 이런 데서 그 카톨릭 지도자 뭐 이거를 본 적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통 뭐 그런 얘기들도 있었어요. 뭐 이게 추천서 써준 분이 지위가 높을수록 유리하다 그런 속설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그건 상관없는 것 같고 어쨌든 이 추천을 받는 게 중요한 거고 추천을 받고 왔다면 이제 어쨌든 이 학생 자체의 경쟁력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요 전형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없어요. 저는 요거는 제가 만나본 적도 없고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근데 다른 이런 이제 종교 뭐 추천 전형 봤을 때는 그뭐 추천서가 그렇게 좌우하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네, 이 전형에 대해서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이거든요. 이거는 저도 이거 안 그래도 예전에 이번엔 아니고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알죠. 다른 이제 컨설팅 하신 분들하고 한번 얘기를 해봤는데 만나보신 분이 없더라고요. 제 주변에는. 혹시 이건 제가 혹시 뭔가 정보가 수합이 되면 다시 뭐 제 그 카톡방이나 아니면 밴드 같은 데 공유를 할게요. 체육의 비가 해서 불리하냐?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는 체육의 비는 아니었는데 이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 비는 제가 지금까지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네, 네 체육이 포함이 안 이거 좀 교과 과정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마 국영수 사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제가 체육은 상관없다 없는 걸로 일단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뭐 제가 잘못 알았으면 다시 이거는 공지를 드릴게요. 네, 혹시 또 다른 궁금하신 점이 있을까요? 네, 더 없으시면 일단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내용과 좋은 주제로 설명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